지난 12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서방의 올림픽 보이콧이 줄줄이 이어지자 러시아와 중국이 손잡으면 미국도 이긴다라며 뜻밖의 폭탄 선언을 하며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왕이 부장의 이러한 말이 완전한 허풍까지는 아니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핵폭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러시아이며 중국은 군사력을 비대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최근 아프간에서 아무 조치 없이 바로 철수하는 등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인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는 스타일을 크게 구긴 상황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도시 곳곳에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 드디어 작전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칠러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 키이우와 남부의 대부분 지역까지 모두 점령할 계획이었으며 키이우의 항복을 받아내고 우크라이나 자체에 칠러 정부를 수입하는 게 목표였지만 이제 러시아는 목표를 돈바스 한 곳으로 바꾼다는 것으로 대폭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징후가 나온 것입니다. 실제 러시아군 제1참모장 세르게이 루드스코이는 25일 기자들에게 전황과 관련해 1단계 작전은 대부분 이행했다며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의 완전한 해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러시아가 전역을 공격하는 전략이 내부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는 물론 남부 전략 요충지인 항구 도시 마리우폴도 아직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영국 BBC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에서 전사한 장성만 7명에 이르며 일부 부대에 사기가 있는 대로 추락했다며 돈바스나 제대로 공격해서 칠러 세력을 알박기하고 이쯤에서 체면 치레를 하고 우크라이나를 뜬다는 것입니다. 물론 뉴욕타임즈를 비롯해 미국 국방부에서는 러시아가 다른 전선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말라면서 끝까지 전선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만 일부 군사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장기전으로 전환해 돈바스부터 하나하나씩 각계격파 전술로 나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의견은 러시아 전력이 크게 한풀 꺾였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동시다발 전략을 펼 여력이 없고 이 전략으로는 항복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러시아가 어떻게든 푸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핵무기에 손을 대는 것인데 북대서양에 핵무기를 탑재한 러시아 잠수함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는 점입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쏘는 순간에 나토가 즉각 개입한다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쏘는 순간 3차 대전이 일어나며 전세계 핵전쟁으로 가기에 이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우크라인시카 프라우다 현재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군 사이에 현재 종전을 5월 9일로 잡고 있다며 이는 독일과 전쟁의 승전 기념일인데 이쯤에서 러시아가 종전한다는 루머가 파다하게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장기전으로 전환되거나 작전 지역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 우세하며 일부 우크라이나 지역에 칠러 정부가 세워지면 마무리되는 수준으로 갈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전쟁을 벌이는 사이에 피폐해졌던 자국의 경제 챙기기에 급하게 나서는 모습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루브라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연가스 루브라 지급을 선언했습니다. 푸틴의 명령으로 인해 러시아의 가스프롬은 루브라 지불 시스템을 며칠 내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에는 장기적으로 매우 큰 악재가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와 가스 공급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독일의 경우 제2의 LNG 생산국 카타르와 계약을 맺었으며 미국의 메이저 업체들은 러시아와 계약을 끊고 영국의 BP 등도 러시아와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미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이 더 이상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고 미국에서는 올해 150억 입방미터의 LNG를 추가 제공해 에너지 불안을 최대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불편은 겪겠지만 이로 인해 러시아는 자신들이 수십 년간 유럽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온 매우 중요한 공드린 라인을 불과 몇 주 만에 스스로 무너뜨린 꼴이 되었다는 것이 매우 뼈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의 북극에서 이뤄지는 야말 프로젝트를 비롯해 각종 주요 석유 산업 등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손절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러시아 석유 산업이 실제적으로 매우 큰 타격이 시작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예기치 않은 중국과 러시아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등장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방에서 자원 루트를 바꾸고 러시아에서 투자를 거두는 과정에서 중국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의 협력은커녕 오히려 서로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데요. 전쟁 뒤 발생한 부작용으로 서로 경제적인 면에서 치열한 러시아와 중국의 다툼과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러시아는 중국을 뒤통수를 치는 믿기 어려운 세 가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 러시아 사업 철수. 우선 중국이 러시아에서 뜻밖의 자원 관련한 기업이 투자해서 발을 빼는 충격적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일로 인해서 중국이 반사이익을 크게 볼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더욱더 러시아의 천연가스나 석유를 더욱 헐값에 대량으로 사서 쟁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아쉬운 대로 중국의 손을 벌릴 수 있고 중국은 자원을 저렴하게 구매해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방의 경제 제재를 당한다면 중국이 나서서 러시아의 손길을 내밀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으며 푸틴과 시진핑의 탑다운 방식으로 동맹을 맺는 모습을 봤을 때 일면 그러한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석유화공그룹 시노펙이 러시아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던진 것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손절을 하는 모습인 것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25일 소식통을 인용해 시노펙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주요 석유화학 투자와 천연가스 시장 합작 투자를 위한 논의를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시노펙이 중단한 러시아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는 러시아 최대 석유화학 기업인 시브르와 합작으로 새로운 천연가스 화학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며 러시아와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교류를 유지한다고 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침공이라고 부르지 않는 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자원 투자를 손절하는 것은 사실상 러시아를 손절하는 행위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중국 최대 정유회사인 시노펙이 대러시아 석유화학 투자와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은 중국의 대러시아 관계의 위험성을 반영한다며 중국이 러시아를 위험국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노펙의 이러한 행보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 세계의 고강도 제재를 염두에 둔 조치이자 중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되며 이는 러시아보다 서방 관계를 우선으로 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장군 멍군식으로 중국에 대항했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 중국에서 대거 자금 인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다수의 서방 기업이 투자를 철회하고 자본 이탈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중국 자본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태로 발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주요 투자자들은 중국도 러시아처럼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 때문인데다가 일부는 만약 중국이 러시아 지원을 계속한다면 미국이 중국의 본때를 보여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일단은 위험 지역인 중국에서 자본을 빼가고 있고 실제 중국 채권이 급격하게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금융연구소는 최근 중국에서 유례 없이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매우 특이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우려 가운데 신흥시장 자본 유출도 아니고 유독 중국에서만 자본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역시 최근에 외국인이 중국 국채를 대략 7조 원가량을 매도했는데 사상 월 최대 금액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금액 유출이 다름 아닌 러시아로부터 일어났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앞서 중국이 러시아와의 거리두기를 확대하고 심지어 국영회사까지 투자를 철회할 방침을 밝히는 등 중국이 러시아에 점점 손절하는 분위기로 치닫자 러시아도 중국 국채를 대거 판매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베이징행 비행기를 탔다가 중국이 만남을 거절해 다시 기술을 모스크바로 돌리는 등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불협 화음이 발생하면서 둘 간의 관계가 예전처럼 앙숙이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게다가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담요를 인도적 차원으로 보내면서 깜짝 지원을 민간 차원에서 진행한 모습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를 지지한 중국에 대해서 등을 돌린 상황으로 불편함을 표현했지만 아직 러시아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중국이 뜻밖의 서방 측인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결국 말로는 둘이 서로 최고 우방이라고 하지만 실제 중국은 미국 중심의 동맹에 얻을 게 훨씬 많다고 본 것입니다. 국제 관계자들은 중국은 대외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현명한 선택을 내리기 위해 고심한다면서 이번에 미국이 대놓고 중국에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 위기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중국은 무시할 수 없고 괜히 러시아를 지원했다가 미국의 금융 제재 등이 시작된다면 더욱 곤란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대거 지방에 자금을 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블룸버그 등은 중국 지방에 다시 건설 붐이 불 수도 있고 중국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는 국면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때 중국은 더욱더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시점이라 서방 진영과 관계가 요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미국은 금융 제재에 대한 경고를 한 반면 당근까지 중국에 주면서 양면 전술을 썼습니다. 미 상무부는 350여 개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오랫동안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추기 위해 내린 조치였다고는 하나 이는 중국에 내린 특혜이기도 합니다. 즉 미중 간에 긴밀한 의논이 있었으며 미국은 중국 경제에 당근을 제시하고 중국은 러시아에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관계가 크게 악화되는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자국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당장의 경제 위기를 피하기 위해 급급했으며 러시아는 극심한 경제적 수렁에 빠질 걸로 관측됩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